좀 굉장히 달라요. 근데 똑같은 곡이? 네. 극 도입 부분에 시작할 때 할머니가 병실 밖을 내다보는 거야. 그래서 저기 은행나무 밖에 있는 은행나무를 보는 거죠. 그 병원 마당에 있는. 원래 할머니가 간호사셨어. 간호사였어? 원래 직업이 그랬대. 그다음에 조금 편안한 듯이. 그다음에 여기서 대사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그 안개 속이었어요부터는 뒤까지 없어지는 거지. 그쵸, 여기는 없어야지. 그렇지. 근데 앞에 거하고 연결이 안 되겠는데. 앞에 엄청 아팠어갖고. 헤드폰을 켜는 거야, 동영상을. 그러면 탑 조명이 떨어지면서 그냥 그대로 연주자가 연주를 하게 하고 싶다고. 차라리 꼬맹이가 하면 또 꼬맹이가 하는 거에 이쁘죠? 또 뭐 연주가 뛰어나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또 오는 감동이 있고. 질문 읽겠습니다. 막이 오른다. 휘휘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면서 병실에 빛이 들어온다. 기운이 없어서 더해. 어제까지는 쌀 미음이었어. 오늘은 작곡이 섞인 미음이야. 주치의는 교수의사, 집도의사한테 한마디 의견을 못 내. 의견이 항명이래. 그땐 당신이 날 못 봐. 물질이 아니거든. 자연도 아니고 귀신이야. 할머니가 재채기를 한다. 할아버지가 환자의 목을 열고 석션을 한다. 여보세요? 아이고 그래. 할머니가 좋아하시겠구나. 그럼 원자실에서는 얼마나? 2, 3일 정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럼 아직 안심은 아니군요. 당신이 꽃바다 고왔어. 약간의 어떤 느낌을 조금만 더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거 대역장도 아니고 중국장도 아닌데 뭐 전달하면 안 되겠어. 그치. 거의 장소가 지금 거의 병실로 한정이 돼 있으니까 거의 조명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뭐 아예 밖으로 나오는 씬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영국 배우 박용원입니다. 예, 이 작품에서 맡은 역할은 할아버지 역할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할머니를 보내면서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그러는 와중에 이 병원하고 어떤 의사들에 대한 어떤 불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갈등에 대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지만 어느 누구라도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대에 겪어야 될 그런 얘기고 그래서 아마 뭐 젊은 관객이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젊은이들은 내 미래가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연기자 신영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 중에 할머니 역을 맡게 됐습니다. 60대 후반이고요. 굉장히 즐겁게 행복하게 조금 가난하게 사셨다가 가셨던 분 얘기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제 연출자, 연극 연출자, 뭐 극작가로 사셨는데 그 사모님과의 그 실제 얘기, 그러니까 실화인데 그 얘기를 글로 쓰셨거든요. 근데 사모님은 간호사였고 남편을 연극하는 남편을 내조하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굉장히 성심껏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 둘 낳고 그렇게 어렵게 사셨던 분인데 행복하셨어요. 나름대로 행복을 찾으신 분이죠. 관전 포인트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잘 보살피면서 또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조금은 어떻게 보면 맞선다라는 그런 것도 보이는데 중간에서 이제 병원과 환자 사이의 밸런스를 중간에서 잡아가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독해하고 힘들어하는지 또 할머니는 할머니 나름대로의
세상과는 사실은 이 침대, 네모난 침대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옆에 할아버지가 있더라도 외롭게 되거든요. 아플 때는 뭐 다 외롭긴 하는데 또 결론이 이제 죽음 앞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또 죽어가는 사람은, 남겨진 사람을 어떻게 잘 위로하고 가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보실 때 그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장경윤입니다. 제가 맡은 캐릭터는요, 할아버지를 최대한 화가 나게 하는 의사입니다. 약간 무덤덤하면서도 사무적인 말투에 할아버지가 많이 좀 욱하고 화낼 수 있게 옆에서 약간 이런 조미료 같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볼 때 이렇게 선배님들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슬펐어요. 우선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그 두 분의 사랑이 너무 깊은 것 같아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나는 과연 저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나도 만약에 한다면 저렇게 사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선 헤어지게 되잖아요. 할머니가 이거는 연극 보셔야 되는 거니까 이 뒷얘기는 제가 안 하고요. 저는 이제 근데 우선 맡은 역할이 의사다 보니까 이게 의사가 조금은 감정이 이입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좀 슬퍼지는 것 같아서 최대한 선배님들 연기할 때 딴 생각하고 딴짓하면서 최대한 그게 몰입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혜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휘파람 소리에서 맡게 된 역은 할머니에게 얼굴이라는 동요를 리코더로 불러주는 손녀 역을 맡았습니다. 작년에 개똥이다라는 연극을 했었는데 그때 출연한 걸 계기로 이번에 여기 연극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연기를 하면서 관객분들이 웃거나 울으시거나 하시는 그런 반응에서 뭔가 만족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연극을 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도원입니다. 저는 이번 작품에서 음악감독과 작곡을 맡고 있습니다. 우선 휘파람 소리라는 첫 작품을 갖다 이제 맡다고 대본을 전체적으로 이제 음악 작업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전체 이제 분석을 하는 가운데서 아무래도 작품에 대한 분위기라든가 곡을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하고 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분석을 들어가 봤는데 처음에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할까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노부부의 이야기고 하다 보니 그런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것은 인생의 어떤 그 드라마 또 영화를 갖다가 한 편을 갖다 보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만들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초이스하고 또 작곡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역점을 두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진윤영입니다. 이 작품은 그 윤조병 선생님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쓰신 건데요. 그 사모님이 그 결혼하시기 전부터 그 갑상선 암인 걸 알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진짜 그 43년 작품에 나와 있듯이 43년 동안 그 병간호를 다 하셨고 그 중간에 수술을 이제 몇 번의 수술을 거치시면서 그 힘든 시간을 견뎌 오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 순간이 뭐 누구에게나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시면서 그 당신이 겪었던 그 고통과 외로움과 뭐 고독이라든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 작품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었는데 이 작품의 그 거의 포인트라고 하면 그 선생님이 병원에서 간호를 하시면서 그 의사와 병원 간의 어떤 갈등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심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작품 전반에 나와 있는 게 전반적으로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많이 드러나요. 근데 사실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는 않았고 두 분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작품을 좀 해석을 했거든요. 저런 사랑도 있구나. 뭔가 따뜻한 뭔가를 느끼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포인트를 거기에 좀 두고 작품을 해석을 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각색도 조금 했고요. 너무 작품이 우울하고 슬픈 내용이다 보니까 뭔가 따뜻한 어떤 장면을 넣어드리고 싶어서 각색을 하면서 두 분의 가장 빛나던 시절, 아름다웠던 시절, 그 부분을 좀 각색을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애들이 들어가래. 저희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게 안 됐는지. 큰애는 내일 퇴근하고 또 올 거야. 바쁜데 뭐하러. 의사가 찔러. 바늘로 찔러. 애들이 뛰어와 깔깔거리면서 숨통이 막혀. 기도 출혈이 멎어야 하는데 기운이 없어서 더해. 어제까지는 쌀 미음이었고 오늘은 잡곡이 섞인 미음이야. 이거 현관 열쇠를 왜? 당신이 가지고 있다가 집에 나 가면 써야지. 집에 갈 수 있어? 그럼. 그런데 왜 여기? 나 여기 알아. 호스피스 맞아. 당신도 쉬어야 하고 나도 쉬고 싶어서 왔어. 죽음을 기다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절망에서 희망을 찾으러 왔어. 최악의 경우엔 걱정 마. 나도 동행할 테니까. 아이고 걱정 마. 집에 가게 될 거야. 구멍이 늘 아파. 아프지. 침을 삼킬 수도 없으니 아프고 말고. 커피 마실까? 예.
여보, 그 삼키려고 하지 마. 삼킬 수 없어. 여보, 왜 나와? 여보, 혼백이 나오면 어째? 내 몸뚱이가 지금 회복실에서 숨을 못 쉬고 있어. 숨통을 터야 해. 나도 비몽사몽해서 숨통을 터달라고 하고 있어. 육신은 목을 따서 말을 못하고 주치의한테 메모지를 달라고 해서 글자를 적고 있어. 숨 막혀 죽어. 주치 의사가 메모지를 봤어? 봤는데 옥골란 증세가 아니고 다른 거라고. 다른 거? 그게 뭔데? 주치의도 비몽사몽이야. 주치 의사가 비몽사몽이라니? 주치의가 누군가 알아? 새끼 의사. 인턴이라던가? 그게 말이 돼? 집도 의사는 주치의한테 마무리를 맡기고 퇴근했어. 뭐라고? 수술 때마다 죄 그렇게 해. 애송이 주치의들이 실습을 해요. 실습? 이런 나쁜 자식들! 여보,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요. 안 당한다고 달라져.
됐어. 말라서 굳었어. 너 뚫지 못해. 아이고, 우리 부었네. 침이 보래괴. 입안이 늘 말라서 더 아프지? 치료가 끝나면 괜찮대. 거울 줄게. 자, 기가 끔찍해. 재활 치료를 받으려면 봐야지. 예. 줄었어? 조금 줄었어. 어젠 둘째가 안마를 하면서 내가 암세포하고 역적 모의를 해서 의사가 나를 참수하려고 했대. 억울해. 의사가 있고 약이 있는 건데 검사하고 수술하고 독이원서 치료받고 또 피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MRI 찍고 피를 매일 수십 번 뽑고 병원과 의사가 뭔가 한번 따져봐야겠어. 병원은 면허가 있고 의사는 자격증이 있어. 엄청난 바위떡인데 계란만 깨진다고. 의사나 병원한테 주는 프리미엄 너무 커. 좀 줄여야 해. 여보세요. 아이고 그래. 예. 아이고 그럼. 아이고 할머니가 좋아하시겠구나. 아이고 그렇고 말고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지. 예? 아 영상으로. 아이고 그래 알았다. 인자 그 서연이가 그 당신이 좋아하는 곡을 들려주겠대. 자 영상으로 봐.
연습했는데. 봤지 서연아? 할머니가 엄지척 하시는 거. 아이고 그래도 잘했다. 정말 잘했어. 할머니가 너 때문에 힘을 얻으셨다. 에이 그래. 할머니, 주말에 갈게요. 사랑해요. 아이고 그래 사랑한대. 그래 잘 있어. 수술은 잘 됐습니다. 성대 하부 기관을 절개해서 상기도를 통하지 않고 직접 기관을 통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기관 이쪽이 분비물로 막히면 숨을 쉴 수 없고 생명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죠. 목을 뚫었습니까? 목에 기관과 통하는 작은 구멍을 만들어서 그 구멍으로 기관 튜브 관을 삽입하는 수술인데 코나 입으로 숨쉬기 어려운 환자들의 숨을 유지시켜주는 것이죠. 목을 뚫어서 숨을 쉬다니. 네, 잠시 후면 주환자실로 이동하실 겁니다. 주관자실에서는 얼마나? 2, 3일 정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합병증이 올 수도 있어서요. 아니 그럼 아직 안심은 아니군요. 기관 튜브를 캐뉼라라고 부르는데 그곳이 막힐 수도 있고 혹시 빠지거나 기도 주변으로 공기가 새면 폐 주변에 쌓여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조금만 기다려. 자, 천천히 조심해서 일어나고. 자, 조심. 저기 은행나무 바닥에 노란 카페트를 깔았네. 단풍비가 내려. 내가 볼 테야. 쌀쌀해. 갑시다.
당신 생각나? 뭐가? 그때도 이랬어. 맞아. 단풍비가 내렸어. 오늘처럼. 엊그제 같은데 세월은 벌써. 당신이 근무하던 병원마당 노란 은행나무 아래 하얀 가로복을 입고 서 있던 당신 모습, 그 눈이 부셨지. 떨어지는 은행잎을 꽃다발처럼 모아서 내게 청혼을 했지. 꽃이라도 한 다발 준비했어야 했는데 내 주변 머리가. 아니야. 세상 어떤 꽃보다 근사했어. 당신이 꽃보다 고왔어. 꽃을 이길 나이였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치자꽃만큼이나 곱디 고왔지. 그런 당신을 평생 고생만 시켰어. 마냥 꽃길은 아니었어. 잘 자란 우리 두 아들과 당신이 내겐 행복이야. 살아서도 죽어서도 당신만 사랑하겠다는 약속은 내 꼭 지킬게. 죽은 다음을 어찌 알아요? 다음 생에도. 다음 생에도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 내가 먼저 당신을 알아볼게. 당신은 눈썰미가 있으니까. 다음 생엔 조금 더 일찍 만나야겠어. 이번 생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어. 아 그래, 그러자고. 일찍 만나서 오래도록.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 다음 생에는 이번 생에 못 해본 거 다 한번 해보자고. 아프지 말고. 스물여섯 신혼 때 첫 수술을 했지. 난 암인지도 모르는데 당신 혼자서 감당했어. 심장 8년, 7년 주기로 재발해서 그때마다 재수술을 하고, 이번 수술은 수술 중간에 한 달을 병원에서 나왔잖아요. 그 한 달이 얼마나 소중했는데. 마지막이라는 네. 아파.
인자, 그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제 그만 들어갈까? 응? 그래, 감기 걸리면 큰일이야. 들어가자고. 자, 들어갑시다. 아이고. 한부만 수술하는 줄 알았는데 목 전체를 대셨군요. 수술 전 최종 검사에서 목전 옆으로 암 조직이 발견되어 제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 동의서 쓰실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워낙 전문 용어로 말씀을 하시니 당최 뭔 소리인지. 일단 깨끗하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깨끗하게 하려고 열었다고요? 아니 열어보아야 하면은 그 많은 검사를 왜 했죠? 수술은 잘 됐습니다. 경과를 지켜보시죠. 수술이 잘 되었다고요? 중환자실에서 나오던 날 상황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 환자는 숨을 못 쉬고 주치의는 집도 의사한테 감히 연락도 못하고 비몽사몽해서 숨쉬도록 강요하다가 구석에서 잠들고 간호사 역시 비몽사몽 상태에서 환자에게 죽지 않을 만큼 공기를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현장을 봤습니다. 막무가내로 불러내서 퇴근한 선생님이 한밤중에 나오셨죠. 선생님 나오셔서 저쪽 구석에 쓰러져 잠든 주치의를 깨우고 아니 그대로 뒀으면 선생님이 죽을 때까지 속수무책이다가 환자는 암 때문에 죽은 거죠. 수술 실수나 뒤처리 비속은 온전한 데 없고요. 물론 가끔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잘 됐습니다. 내일 회식 때 뵙겠습니다. 그럼. 늘 같은 말이고 수술은 잘 되었으니 기다려라. 지켜보자. 됐어? 세상에 창경궁이 한눈에 보이네. 저게 언제 저기에 왔어? 우리가 정신을 차린 거지. 이거 찌우씨 기계로 멈춰.
들었으면 의사는 바빠서 안 되고 간호사는 기계를 만질 수 없고 깜짝 놀라게 통증이 와. 아니 자주 수술 부위라 아픈 거래. 확실하면 겁 안 내고 견뎌야지. 아이 그 시절 아이고, 어지러워. 칼슘 먹을래. 빈속에 두유하고 요구르트에 칼슘을 섞어서 먹을까? 그래. 오늘 집에 다녀오세요. 내복 갈아입어요. 애들이 사온 걸. 당신 서랍 오른쪽에 있어요. 밝은색 와이셔츠에 미색 조끼, 겉에 홈피 있어요. 세탁해놨어요. 늙을수록 깨끗하게 입어요. 환자가 있을 땐 더 챙기세요. 배가 조금 불러와. 배가 부르고 고픈 건 몰라. 어지럽고 기운이 없지. 뭐든 급한 생각은 아예 안 하려는데 숨이 막힐 땐 급해져. 숨이 죽고 사는 건데 왜 참아? 그만. 자, 여기 있어.
간호사가 해지를 알리면 보조 침대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급히 일어서고 나는 아픈 뼈를 달래느라고 침상 곁에 서 있다가 침상에 올라가서 앉는다. 집도 의사를 정점으로 주치, 인턴 서너 명, 실습생 두엇, 간호사 2명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온다. 할아버지는 목례하고 나는 고개를 숙일 수 없어 눈인사를 한다. 집도 의사가 묻는다. 좀 어때요? 대답할 틈도 없이 손을 뻗어 수술 부위를 살핀다. 숨쉬기는 놔줘요? 나는 기회를 놓칠까 싶어 성급하게 힘이 많이 들어요 하고 대답을 하려는데 집도 의사는 역시 기회를 주지 않고 이미 대답을 알고 있다는 듯 차츰 나아질 겁니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한다. 할아버지가 확실하게 하려고 어지럼증과 두통이 있습니다 했다. 집도 의사가 주치의에게 뭐라고 하자 주치의가 네네 하면서 급하게 받아 적는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호소에 대한 반응인지 아닌지를 몰라 하면서도 반응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집도의가 다시 묻는다. 재활과에 가보셨나요? 할아버지가 대답을 했다. 얼음으로 연습하려는데 두려워 망설이고 있습니다. 집도의사는 의외로 그러나는 듯 끄덕이더니 말랑말랑하고 매끄러운 젤리로 연습을 하세요 했다. 말랑말랑한 젤리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든 부지런히 삼키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2, 3일 후부터는 연식을 끊고 밥을 먹어야 해요. 덧붙이고는 할아버지가 내가 부탁한 것을 물어보려는데 일행은 기러기 대형으로 우르르 빠져나간다. 가을 저녁 하늘에 기러기가 떼를 지어 날아갔다. 그것을 보면서 친정어머니를 잃어 쓸쓸해하던 소녀 시절이 생각난다. 슬픔이 몰려왔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었다. 2, 3일 후부터는 밥을 먹는다. 밥과 김치가 얼마나 그리운가. 아니, 씹어서 맛을 느끼면서 삼키는 것이 얼마나 그리운가. 침을 삼키다가 목에 통증을 느꼈다. 이렇게 아프다. 밥을 먹을 수 있든 없든 치료가 진전이 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닌가. 다섯 달 전에 쓴 거군. 사경을 헤매면서도 주치의사, 집도의사, 마취과 의사, 간호사가 함께 있으니 괜찮다고 그분들이 죽이든 살리든 하겠지 하면서 당신은 나하고는 다르게 끝없는 신뢰를 보내고 있다.
여보, 인간의 무력함에 그만 당신의 고통을 끝내줘야 오는가. 고통스럽더라도 더 버텨야 하는가. 나는 힘들지 않아요. 수술대에 눕고 숫자를 세라고 해서 세다가 잠깐 깜빡하는데 깨워서 아직 마취가 안 됐나 하는데 숨이 턱 막혀서 그때가 수술 끝나고 회복실이었나 봐요. 마취에 진통제 때문인지 아픈 건 몰랐어요. 아픈 거를 몰랐다니. 내가 느낀 것하고 당신이 겪는 것이 다르니 다행입니다. 당신이 포기했으면 수술실에 혼자 들어갈 때처럼 외롭고 쓸쓸하게 떠났을 거예요. 가야 된다면 가야지. 의술이 나를 거절하는데 버티는 게 죽는다는 생각에 미치면 고민이로가 당신이에요. 당신을 두고 갈 수도 없고 끌고 갈 수도 없고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자연의 뜻이면 당신을 안 보낼 수도 없고 혼자 보낼 수도 없고 이승에서 함께 오래 했는데 저승까지 동행해야 하는데 안 갈 거예요. 안 보내요. 김치 국물에 국수 말아 먹고 싶어. 어젠 둘째가 안마를 해줘서 잘 잤어. 며느리를 봐야 하는데 여기서 간호사든 환자 가족이든 한 사람 찍어. 지 마음에 들어야지. 서로 맞추면서 사는 거지. 우리도 맞추면서 살았어. 힘들었어요. 엄청. 그래, 임자가 많이 힘들었지. 난 둔해서 부부간 스트레스 받아도 몇 분인데 당신은 예민했어. 이거
당신이 둔하다고? 갑상선 남은 좋은 남이라더니 이렇게 힘이 들어서야. 시한부 2년에서 당신은 40년, 아니 43년을 견뎠어. 매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했는데 재발이라니. 재발이 아니고 전이래. 그게 그거지. 의학적으로는 다르다는데? 의학적으로는 어디 가서 점심 잡숴. 당신이 웃으니 쓰러지지만 마음이 너야. 영양 부족으로 어지럽다고 하면은 중환자실로 가라. 가슴이 답답하다면 심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 엑스레이에서 MRI까지 찍고 소화제 좀 달라면 내시경으로 돌리고, 피는 하루에 수없이 뽑아대고 흡혈구라고 했잖아. 나중엔 아파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어. 그게 아프단 말 못하게 하는 작전, 돈벌이. 여보. 아니 몸을 지키라니까 왜 또 나와? 답답해서. 당신한테 할 말도 있고. 인생엔 중요한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는데 구분이 애매해. 구름, 나무, 잔디, 강물. 해가 저물듯이 인생이 저물면 행복이나 평온보다는 너무 애만 썼다는 게. 밤은 받아들여도 되는데 어둠은 받아들이지 마. 늙을수록 세월이 열내고 몸부림쳐야 해. 죽어가는데 분노하라고? 분노하고 또 분노해야지. 당신은 수능만 해서 탈이야. 고목이 이까꽃을 왕성하게 피울 순 없어. 덧없는 행적이지. 당신은 고목이 아니고 거목이야. 비바람에 춤추고 번개에도 가지를 지켰어. 햇살이 참 좋아요. 그래. 병원에
병원에서 고생만 했어. 병원 끔찍해. 몇 달, 몇 년 동안 검사 받는 훈련, 주사 맞는 훈련, 칼집에 견디고 피를 흘리는 훈련, CT 찍는 훈련, MRI 찍는 훈련, 수백 가지 약 먹는 훈련. 지금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1시간이 10분이 1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1초에서 먼지에서 사랑과 감사가 와. 애들한테 전해주세요. 친절하고 용감하고 효도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내게 하는 말이네. 당신은 슬플 때 밝게 웃어야 해요. 지금 웃어봐. 웃어봐. 여보, 당신 혼자 사는 법을 익혀야 해. 무슨 일을 당해도 당황하거나 성급해하지 마. 여보, 당신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 내가 간다고 우리 사랑까지 가져가고 싶진 않아. 혼자 살던 애들하고 같이 살던 당당하게 살아. 웃으면 외로움이 줄어. 종교는 친구를 많이 갖게 해주는데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 말은 옳고 논리적인데 상대가 아파. 조금 바꿔. 당신을 해방시킬래요. 사람 참 간사해. 살 만큼 살다 죽을 때가 되니까 해방시킨다고 하니 우스워. 내가 우습죠? 여보, 마음을 열어. 편해. 당신을 평생 힘들게 해온 당신을 고마워하는 당신을 남겨두고 하는 내가 당신한테 하는 부탁이야. 나하고의 사랑은 나 화장시키면서 불살라버려. 새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아니지. 어떻게든 다시. 그래야 당신 견뎌. 안 그럼 저승사자 수십 명이 당신을 괴롭힐 거야. 내 미래가 보여? 젖먹이 물가에 내놓고
오줌 싸러 화장실 가는 예편 내 심정이야. 미안해. 행복하려고 반봤는데 그게 이렇게 아프다니. 행복은 사람마다 다 달라. 내 걱정은 하지 마. 사람 오복 중에 못 이룬 건강하고 편안하게 죽는 이 두 가지를 당신이 이뤄줘. 할 말 다 했으니 이제 몸으로 돌아가야지. 너무 오래 누웠어. 여보, 언제 몸 비우는 거 아니라더니 오늘은 참네. 당신 애썼어. 고마워. 응.